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개인 맞춤형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릴 강북삼성병원 외과 김은영입니다. 유방암은 굉장히 중요한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유방암은 한국 여성암 중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방암의 발생률이 늘고 있는 이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암 검진 프로그램 발달로 인해서 조기 진단이 늘고 있고, 또한 서구화된 생활 식습관으로 인해서 유방암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증가하는 발생률과는 반대로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최근에는 여러 종류의 항암제, 표적치료제, 또 호르몬 치료 등의 발달로 인해서 유방암으로 인한 발생률은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의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유방암으로 진단이 되시면은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유방암은 크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유방암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유방암의 원인 인자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에스트로겐은 여성분들이 생리를 할 때 나오는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과다하게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일반 환자분보다 좀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생리를 너무 이른 나이에 시작하시거나 아니면은 너무 늦은 나이에 생리를 끝나게 되시는 폐경을 겪으시는 환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유방암의 위험 확률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셨거나 출산을 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출산을 하셨다 하더라도 30세 이후에 늦은 나이에 하신 분들은 이러한 에스트로겐 영향을 여러 번 많이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 인자로는 에스트로겐의 외부 복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폐경 후 여성분들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장기간 복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또한 폐경 전 여성에서도 피임약 등을 통해서 에스트로겐을 외부에서 섭취할 경우에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다른 일반 분들에 비해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폐경 후 여성분들 중에서 비만이신 환자분들도 유방암과 연관성이 알려져 있고,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는 등의 음주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유방암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방암의 원인 인자로는 바로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유방암 환자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유방암 환자분들의 특징을 보시면 우리 몸에 있는 BRCA, 흔히 말하는 브라카라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할리우드의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이 배우가 이 브라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로 이러한 환자분들은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원에서도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유방암이 생긴 걸로 의심이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유방암, 난소암이 동시에 진단된 경우 혹은 양측의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치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호르몬 치료 등을 이용하여서 각각 개개인에 맞는 개인 맞춤형 유방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술입니다. 수술을 함으로써 유방암 조직을 제거를 하고 이로 인해 유방암의 완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하셔야 할까요? 이러한 유방암의 수술 방법은 진단 당시 유방암의 특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진단 당시 유방암의 크기가 작거나 한 군데에만 분포해 있는 경우에는 유방의 모양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절제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진단 당시에 유방암의 크기가 크거나 작더라도 여러 군데에 분포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을 살릴 수 없는 유방 전절제술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진단 당시 유방암의 크기가 큰 환자분들에게서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여서 유방암의 크기를 줄여놓고 보존 수술로 시행을 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 당시 크기가 작지만 여러 군데에 분포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유방의 피부와 유두는 살려두고 안에 있는 유방 조직을 제거한 후에 실리콘 등을 이용한 보형물을 넣어서 재건하는 방법 혹은 자가 조직을 이용하여 유방을 재건하는 방법을 성형외과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수술과 별개로 겨드랑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애가부 수술도 함께 유방암 환자분들은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처음 진단 당시에 암세포가 유방에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기 유방암으로 분류를 하지만은 검사상에서 발견하지 못했을 정도의 미세한 암세포가 겨드랑이 쪽에 있는 임파선 쪽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파선은 일종의 혈관이고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암세포가 이러한 임파선을 타고 다른 장기, 다른 부위로 전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이쪽 애가부 쪽 임파선에 암세포가 전이 여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임파선 절제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임파선 절제술을 했었을 때의 부작용으로는 임파부종 아니면 팔의 감각신경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감시림프 절제술이라는 수술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시림프 절제술은 어떤 수술인지 살펴보시면 먼저 감시림프 절제술이라는 것은 유방에 있는 암세포가 애가부 쪽에 있는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을 때 가장 처음 도착하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임파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시림프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연결되어 있는 나머지 임파선으로는 암세포들이 전이가 될 수 없는데요. 수술방에서 저희가 이런 감시림프절 일부를 절제를 해서 병리과에 검사 의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수분 내에 나오게 되고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감시림프절에 암세포 전이 소견이 보인다면 나머지 임파선들도 전이가 되었을 확률도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애가부 임파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나오십니다. 그렇지만 감시림프절 절제술 경과상 임파선에 전이 소견이 없다면 남아있는 나머지 애가부 쪽에 있는 임파선들도 전이가 됐을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감시 림프 절제술만 하고 수술은 완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시 림프 절제술만 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애가 림프 절제술에 비해서 임파부종이라든지 팔 저림 등의 부작용의 횟수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방사선 치료입니다. 방사선 치료란 X선 등의 고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사선 치료는 유방 부분 절제술, 즉 유방의 모양을 살린 모든 환자분들에게서 시행을 하는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시면서 남아있는 암세포를 모두 제거하고 나왔지만 육안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크기의 아주 적은 미세 전이 암세포들이 수술 부위에 남아서 추후에 재발을 일으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분들에서는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여서 재발의 확률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 전절제를 하신 일부 환자분들에게서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수술 후에 유방암의 크기가 크거나 임파선 전이 개수가 많은 환자분들은 추가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방사선 치료는 통상적으로 25번에서 30번 정도의 횟수를 거치시게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15분 동안의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유방암의 병기입니다. 유방암으로 진단되시면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바로 본인이 몇 기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러한 환자분들의 기수는 진단 당시에는 알 수가 없고 수술 후 병리학과 선생님의 최종적인 진단을 통해서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최종적인 병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병기는 유방암의 크기와 임파선 전이 유무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데요. 1기는 유방암의 크기가 2cm 이하로 작고 임파선 전이가 없는 반면에 2기는 유방암의 크기가 2cm 이상이거나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 3기는 유방암의 크기가 5cm 이상으로 크거나 임파선 전이 개수가 많은 경우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방암의 기수에 따라서 환자분의 추후 치료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방암은 다른 종류의 암과는 다르게 이러한 기수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삼고 있는 표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화학 표지자라는 것인데요. 유방암의 특징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분들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분, 두 번째는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 세 번째는 헐투와 호르몬 수용체를 모두 갖고 있는 유방암, 네 번째는 호르몬 수용체, 헐투 모두 갖고 있지 않은 3중 음성 유방암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과단 발현으로 인해서 생기는 유방암의 환자분이시고 한국 여성분의 70% 이상은 이런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타입이십니다. 두 번째 타입인 헐투 양성 유방암은 전체의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에스트로겐 호르몬과는 다른 기전으로 헐투라는 유방암과 관련되어 있는 원인 인자에 의해서 생기는 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중 음성 유방암은 이러한 호르몬이나 헐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기전에 의해서 생긴 유방암으로서 이러한 면역 조직 화학 분류에 따라서 향후의 환자분의 치료 방향이 결정됩니다.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 검사는 유방암의 유전자 검사를 이용하는 온코타입 DX 검사입니다. 이 온코타입 DX 검사는 유방암과 관련된 21개의 유전자 활성도 검사를 이용하여서 환자분의 추후에 유방암으로 인한 재발의 확률과 또한
항암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환자분들의 대상은 1기에서 2기 사이에 임파선 전이가 없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에게서는 환자분의 유방암 조직을 이용하여서 유전자 검사를 분석을 한 후에 최종적인 결과를 통하여서 과연 환자분들에게 항암 치료가 이득이 있는 치료인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2에서 3주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오고 3가지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환자 그룹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의 재발의 확률이 낮은 저위험군, 두 번째 그룹은 유전자 검사를 분석을 한 후에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재발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세 번째 그룹은 중간 위험 그룹으로서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는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코타입 DX 검사를 이용을 하여서 저위험군으로 나온 환자분들에게는 항암 치료를 피하고 호르몬 치료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중간 위험 그룹, 고위험 그룹으로 나온 환자에게서는 항암 치료를 시행한 후에 호르몬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온코타입 DX 검사상 저위험군 환자, 또한 상피내암 환자분을 제외한 모든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되는 원인을 설명을 드리면 이미 수술 당시 몸 안에 있는 암세포는 제거를 하였지만 진단 당시에 혈액 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미세한, 검사상에서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의 암세포들이 추후에 재발의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를 이용하여서 이러한 재발의 확률을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암 치료를 이용해서 유방암의 재발 위험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암 치료는 대부분 주사약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약 단독보다는 2가지 약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주 간격으로 총 4번, 6번 혹은 8번의 사이클을 이용해서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바로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도 타겟으로 해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흔하고 또 중요한 부작용은 바로 골수 기능이 억제가 되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백혈구 수치가 저하되면 감염이 잘 생기고 발열이 잘 생길 수 있으며 적혈구 수치가 저하가 돼서 빈혈이 올 수 있으며 혈소판 수치 저하로 인한 지혈이 잘 안 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머리카락이 빠지시는 탈모, 구역, 구토감, 속쓰림, 복통, 변비, 설사, 손, 발톱, 피부 변색, 혹은 손, 발끝, 저림감의 증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오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은 항암제를 치료 후 일주일 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 완료 후에는 꼭 외래를 내원하셔서 주치를 면담 후에 혈액 검사들을 통하여 이러한 부작용 여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일시적인 부작용이며 항암제 치료가 완료가 된 후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표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의 표적 치료란 유방암과 관련된 특정 분자에 작용하여 그 분자만 표적으로 하여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헐트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쓰는 트라투맙이라는 표적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헐트 양성 유방암은 유방암과 관련된 헐트라는 특정 표지자만 이 트라투맙이라는 약이 작용을 하여서 이 기전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유방암의 치료를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약은 주사약으로 3주 간격 총 1년간의 표적 치료 주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즉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분들에게만 사용하는 치료 방법으로서 이러한 환자분들은 에스트로겐 호르몬 과다 발현으로 인해 유방암이 생기시기 때문에 이러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을 억제하는, 차단하는 역할인 호르몬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폐경 전 여성에서는 대표적인 약제인 타목시펜을 이용을 하고 폐경 후 여성에선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약을 이용을 해서 5년간 총 경구로 투약을 하시게 됩니다. 요약을 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유방암의 치료는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호르몬 치료 총 5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고 환자분의 병기와 표지자에 따라서 이러한 치료 방법들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치료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분명 유방암으로 인해서 재발을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유방암으로 재발이 가장 잘 생기는 시기는 진단 후 5년 이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를 완료하고 모든 치료와 검사가 끝나신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하고 조금 더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진단하고 나서 최소 5년 동안은 주기적으로 외래를 내원하시고 주치의와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한 후에 이런 재발이나 전이 유무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유방암의 재발은 수술한 쪽 동측의 유방에 생길 수도 있고 반대측 유방 혹은 주변 임파선 쪽에도 재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이는 이러한 유방 암세포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대표적으로 뼈, 폐, 뇌, 간 등의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분들은 주기적으로 내원을 하여서 유방 X선 검사, 유방 초음파, 유방 MRI, 뼈 동요원소 검사, 혈액 검사, 종양 표지자 검사, 필요하면 복부 초음파 혹은 CT 등의 검사를 이용하여서 이런 재발이나 전이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학회에서 보여준 통계에 의하면 유방암 환자분들은 진단하고 5년뿐만 아니라 5년이 지나고 10년 그 이후까지도 재발, 전이를 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분들은 진단하고 나서 5년뿐만 아니라 평생 유방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관리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재발이나 전이를 예방,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분에게 주어진 치료를
끝까지 중간에 관두지 않으시고 완료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되는 환자분들은 중간에 그만두지 않으시고 정해진 횟수에 맞게 항암 치료를 완료하시고, 호르몬 치료가 예정이신 분들은 5년간의 호르몬 치료약을 매일매일 경구로 잘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주기적으로 주치의와 면담, 신체검진을 통하여서 이런 재발이나 전이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유방암 자체는 서구화된 생활 식습관과 굉장히 연관이 높은 유방암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분들은 생활 식습관, 운동 습관들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름지 음식들을 드셨던 환자분들은 채소 위주로 고단백질 식이로 변경을 하셔야 되고, 운동을 게을리 하셨던 분들은 운동을 이전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만약 본인이 비만이신 경우라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적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여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키와 몸무게를 대입하여 체질량 지수, BMI를 18.5에서 25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방암은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치 가능한 암이다 하더라도 재발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방암 환자분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암입니다.